그리고 오늘이 이제 저희 댓글 부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스케줄인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호흡할 수 있는 GV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자리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영화 찍는 동안이나 찍고 난 이후나 상당히 좋은 사람들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서 계속 행복한 상태고, 네,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독님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친구거든요. 동희 배우님께서 또 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감독님은 늘 동희 배우님에 대해서 정말 착한, 네. 좋은 다른 배우들 얘기 처음엔 진짜 착했는데 갈수록 물들고 있어요. 이게 네. 감독님한테 물들었어요. 되게 친해지신 것 같아요. 촬영하고도 거치면서 정말로 아무튼 감독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동희 배우님도 너무 좋은 분이고 이 과정에서 또 감독님도 정말 고마웠다거나 좋았던 분 있으시면 한 분만 딱 한 분만? 한 분만. 이 영화 하면서요? 이 영화에서 한 명이요? 동의? 이 사람에서 한 명 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진짜 한 명이랄 게 없이 진짜 이 영화 만들어지는 과정을 돌이켜 그럼 보면 두 명? 그럴까요? 그러면 진짜 너무 많은데 손석구 배우가 처음 캐스팅되는 과정을 생각해 봐도 배우 입장에서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본인도 사실 커리어를 걸고 하는 선택인 영화여서 여러 가지 사실 위험 요소도 많은 영화인데 모험을 선택해 준 거 그리고 그 뒤에도 굉장히 친구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면서 그 과정을 함께 한 그 과정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때 사실 동희가 어느 순간 계속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서 항상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셋이 만나면 동희 먼저 택시 태워 보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둘 다 맨날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고 참 많은 청년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감독님 말씀처럼 손석구 배우님이 어떤 뭐 위험 부담이나 리스크나 커리어를 걸고 용기 있는 작품을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댓글 부대 결정했을 때가 저랑 같이 촬영을 DP2를 찍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했었고 손 배우님은 진짜 이 대본에 대해서 굉장히 장르적이고 굉장히 뭔가 대중적인 영화로서 정말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한다기보다 이 작품이 본인과 같이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기분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보기 좋았고 멋있었던 것 같았었고 이거 질문은 또 지난번하고 또 같은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또 처음 오시는 분 계실 거니까 감독님 댓글 부대를 처음 이제 기획하시고 집필 하시게 되셨던 이유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영화 시작점. 이거 처음 이 소설을 영화화하자라고 받았을 때 소설 자체가 굉장히 잘 읽힌 것도 있고 되게 사실적이다, 현실적이다라고 한 부분과 내가 이 소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가 같이 시너지가 돼서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은 진짜 며칠 내로 큰 그림이 확 그려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완성된 이야기 틀이 며칠 내에 이게 확 크게 정리가 됐던 게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인 것 같은 걸 넘나들며 관객들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가 되는 약간의 실험적인 면도 있고 되게 몰입감이 있는 영화를 처음부터 상상이 됐었고 이제 도전 의식이 생겼던 거는 인터넷 화면과 이걸 구현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장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객들이 안 빠져나가고 구현해낼 수 있을까?
대한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이 섞였었죠. 예. 댓글 부대 원작이 진짜 저희 연배 감독들한테는 거의 다 읽었었고 되게 좋아했던 작품이었었고 사실 꽤 많은 젊은 감독님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시도하려고 했었던 원작이었었어요.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근데 사실 보면서 누가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원작의 어떤 그 자장도 너무 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암천님 저하고 너무 친하니까 한 1년 가까이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 저런 거 재밌지 않을까 갑자기 야 나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찾은 것 같아 하던 저랑 하던 뭐 아이템 같은 거 다 내가 던진 다음에 갑자기 난 댓글 부대 해야겠어 그러더니 가서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거 한 3, 4일 만에 뚝딱 써가지고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진짜 뭔가 그런 어떤 자장 속에서 되게 좋은 작품을 또 완수해내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멋있었고 그렇다면 동희 배우님은 이 작품이 아무튼 그간 배우님의 되게 많은 필모가 있었잖아요. 이 필모가 김동희란 배우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 필모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수학자 이후로 두 번째 이제 상업 영화이기도 하면서 딱 이렇게 수학자 개봉하고 2년 뒤에 딱 이 영화를 개봉했는데 그 2년 동안 뭐 드라마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다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드라마도 좋지만 영화에 되게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서 뭐 작품의 흥행에 상관없이 그냥 작품성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품이면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딱 감독님을 만나고 시나리오를 읽게 되고 하고 이제 이 댓글 부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맡으면은 정말 재밌는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물론 어렵지만 저는 좀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라 감독님이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 또 제가 너무 팬이기도 했고 감독님 저번 GV 때 얘기했었는데 저는 성실한 날의 앨리스 GV를 할 정도로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사실 시나리오 그렇게 원래 저 미팅하러 갈 때 최소 10번 이상 읽고 가는데 한 번 정도 읽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감독님한테 너무 대놓고 막 하고 싶어요 이렇게는 말 못했지만 거의 그 마음을 숨긴 채로 감독님이 무슨 말만 하면 네 이러면서 되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만큼 이 작품을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감독님 굉장히 어떤 태도 되게 뭔가 이렇게 거만하게 뭔가 배우님 맞으셨던 거 아닌가요? 네. 왔어? 약간 이런 느낌. 초면인데 네, 반말로 네, 왔어라고는 안 했지만 그런 약간 뉘앙스로 저를 약간 언제? 저를 약간 신문하듯이 거짓말하지 마. 맞잖아요. 신문하는 거 맞잖아요. 밑보였었어 너. 감독님 약간 말투가 약간 원래 좀 친절하지는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뭔가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 말투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사람은 착해요. 그다음 동희 배우님 본인이 했던 역할 말고도 이 작품에서 대본을 읽으면서 혹은 영화를 보면서 저 역할도 내가 해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거나 내가 더 잘했을 것 같다거나 그런 역할이 있을까요? 저는 감독님도 안 그래도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는 티말랩 중에서 찡버킹을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철이 형도 물론 너무 잘했고 성철이 형이 아닌 찡버킹을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저는 시나리오 읽을 때도 제가 차타카 할 거라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읽었을 때는 찡버킹이 되게 매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찡버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티말랩 내에서 밖에도 돌아다니고 안에서도 뭔가 권력 아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게 더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걸 한번 감정을 많이 표출하는 캐릭터니까 표출해보고 싶었어요. 그 찡버킹을 통해서. 감독님 그럼 이 작품에 아무튼 너무나 훌륭한 촬영 감독님, 미술 감독님 다 지금 중도에서 너무 제일 탑 키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하셨는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때도 그랬지만 일관되게 영화의 톤이 좀 뭐랄까 리얼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영화적인 구석도 되게 많이 있고 뭔가 암신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찍으면서 이제 헤드 스태프분들과 어떤 나눴던 대화들 혹은 뭔가 요구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스태프들하고 크게
공유를 하려고 했던 건 이야기가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이야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당시엔 사실 댓글 부대는 절대 악하고 이제 뭐 주인공 기자가 이걸 다 파헤쳐서 어떻게 하고 권성징악으로 끝나고 기자는 무조건 옳고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스태프들조차도 빠지기가 쉽고 그런 게 촬영이나 미술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렸었던 것 같고 그걸 생각을 싱크를 맞추는 게 방향이 어떤 거였었어요? 어떤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나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방향이라고 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스태프들도 좀 이거 괜찮냐라고 했던 건데 이 영화를 보고 티말레브를 일단 멋있게 느꼈으면 좋겠다. 쟤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저런 인생도 재밌겠는데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였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문제의식 자체가 이 영화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얘네를 단죄하면서 만들지 말자가 제일 컸고 기자는 모두가 진실을 추구하고 답을 찾아내 쪽으로 답을 내리지 말자. 이 사람의 소품이나 장소나 그런 것들도 이 사람의 허세가 녹아 있고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과연 정의만 있느냐가 아닐 것이다. 라는 쪽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캐릭터나 방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좋은 스태프분들과 또 좋은 배우를 만나고 이제 촬영을 시작하시고 근데 저희가 아무튼 영화를 찍다 보면 항상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사실 거의 모든 순간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랄 게 있을까요, 감독님? 사실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매 순간 저한테 좀 계속 숙제로 남았었던 건 방금 얘기했던 지점들과 이게 배우, 스텝 모두하고 이 영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싱크가 맞아야 되는데 배우들이 상당히 사실 전체 인물로 따지면 별로 안 나오지만 계속 앙상블이 계속 필요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이 장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자유도를 던지고 어디까지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가는데 조금 공이 많이 들였던 것 같고 사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도 한쪽 구석에서 저희가 카메라를 보통 영화가 2대를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통 인물을 2대를 찍죠. 근데 저희는 인물 찍는 건 카메라 1대고 1대는 구석에서 계속 모니터만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사람하고 붙는 영화잖아요, 계속. 거의 모니터가 또 한 명 주인공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인물의 표정이 또 바뀌니까 저희가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모니터에서 스크립터랑 앉아서 현장 편집 기사님이랑 우리 무슨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게 한쪽에 계속 모니터 떠 있고 한쪽에 영화 화면 나오고 이게 뭐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고 막 그렇다. 그런 것들이 좀 버거웠죠. 거기다가 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적인 댓글들을 다 달아놓은 건데 너무 문제될 만한 그러니까 자극적인 진짜 기분 나쁠 만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만한 단어들이 가끔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연출부들하고 쓰다 보면 연출부들이 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 댓글을 해봤자 위아래로 다른 댓글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써서 컨펌을 받고 하는데
이제 영화 찍어보고 보시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누락되고 뭐가 컨펌 받지 않았는데 그렇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감독님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니네 진짜 날 은퇴시키려고 그러냐. 이런 악플 하나가 딱 달려 있으면 이미 찍었는데 나중에 딱 봤을 때 이게 영화로 나가면 너무 큰일 날 만한 악플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 검수해 나가는 것과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픈 작업이긴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진짜 모니터나 그 합성된 CG나 그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잘 구현된 작품이 있었나? 그 TV에 나온 뉴스나 그 소스나 뭐 흔히 얘기하는 짤방이나 그 리플들의 내용까지도 전부 다그 편집 호흡까지도 너무 배우들만큼 배우들보다 더 신경 썼는데 할 정도로 그 모니터의 어떤 디렉션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좀 첨언하실 게 있다면. 우선 제일 경계했던 거는 우리 모두가 인터넷에서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했던 게 모두가 전문가인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영화다. 그러니까 임상진 캐릭터는 예를 들면 임상진 캐릭터는 기자가 봤을 때 진짜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었다면 모니터 화면 같은 게 나갔는데 진짜 이 커뮤니티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이질감을 못 느껴야 된다. 너무 진짜 같다라고 느껴야 한다라는 게 기준이 있었고 그게 실제 영화 화면하고 질감 자체도 붙었을 때 그 시네마틱한 게 깨지면 안 된다도 있었죠. 너무 PC 모니터 화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만을 느껴서도 안 되고 영화를 보는 기분과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의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분위기를 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모니터 화면에 되게 몰입해서 봐야 되면서도 가짜 같으면 안 된다가 계속 기준이었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라이센스를 이제 해결한 커뮤니티들은 나오는데 이제 영화를 아마 여러 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이트도 내가 아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 상표가 안 나오는 사이트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사실 디자인 자체를 바꿔서 눈에 익은 색감과 디자인만 보여주되 상표 같은 거는 오히려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빼버리는 형식으로 눈에 안 거슬리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동희 배우님은 촬영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 감독님 빼고. 아무래도 이 차타카시 이제 중간에 있는 인물이니까 감독님이랑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건 임상진이랑 만날 때 티말랩이 떠올려져야 되고, 그러니까 티말랩이 잊혀지면 안 되고, 티말랩이랑 있을 때 임상진이랑 있던 게 잊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계속 티말랩 보고 있을 때도 사람들이 임상진을 느끼게 하고 임상진 보고 있을 때도 티말랩을 느끼게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임상진이니까 석구형 만나서 그 임상진이랑 대면하는 씬을 할 때는 사실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땐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들 속 혹은 어떤 촬영 기법이나 편집 속에서 티말랩들이 아 저런 일을 했구나. 물론 티말랩이 했던 일도 다 보여주지만 과거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비가 바뀌면서 넘어가지만 그래도 차타카세 말로만이라도 사람들을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찍으시면서 뭔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좀 찍혔다. 내가 연기했던 장면 중에서 나도 이걸 하면서 뭔가 더 인물의 동화가 돼서 어떤 뭐 애드립이 됐건 뭐가 됐건 좀 예상과는 달랐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영화 시점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다방에서 이은채 얘기하고 나서 이은채 얘기 마지막에 제가 자살했어요 이렇게 대사할 때 사실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면 요 정도까지만 들어와 있어서 저는 제 얼굴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더 크롭을 해서 눈만 나오는 그거를 이제 찍고 나서 모니터를 보고 아 눈만 나오는 거나를 알았어요. 그 원래는 제 얼굴만 나오는 줄 알고 그게 또 배우들은 샷 사이즈마다 연기를 조금씩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얼굴 나오니까 얼굴에 어떤 뭔가 좀 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요의 표정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좀 이 전체적으로 표현되길 바랬는데 눈만 나오니까 내 눈에는 별로 신경 못 썼던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영화 보니까 아 눈만 나오는 게 생각보다 나았구나. 이거는 막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네, 그런 좀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럼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죠. 근데 일단 아, 네. 항상 눈만 찍으려고 그 장면 눈만 상상하고 있어서 아 진짜로? 다음에 미리 얘기해줄게. 아, 감독님은 눈만 찍으시려고 콘티를 이미 생각해 놨었는데 그쵸. 근데 배우분은 그걸 몰랐고 클로즈업을 찍는지 알고 계셨던 거. 모르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현장 콘티가 그러니까 당연히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이랑 해놓은 콘티가 있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었던 게 시나리오도 현장에서 많이 바뀌고 콘티가 없다시피 한 거의 현장이었어요. 왜냐면 시나리오가 바뀌니까 콘티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 콘티까지 이렇게 그릴 시간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냥 바뀐 대로 그냥 이제 저희 약간 쪽대본 받고 연기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이제 촬영할게 이러니까 눈만 찍는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가 동희한테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첫 미팅 때도 느꼈는데 너무 바른 청년이고 주위에서 딴 배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않던데. 네. 그니까요. 속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데 이제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왜 감독들은 처음 만나면 그렇거든요. 그냥 막 사적인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다른데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훔쳐보잖아요 얼굴을. 정말요? 그렇게 되거든요. 아, 네네네. 이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는데 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오묘하다. 표정에 비해서 말투에 비해서 눈이 막 그렇게 착하게만 보이진 않을 수 있겠구나. 가만히 있을 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눈을 많이 그런 식으로 핵심적일 때 눈 연기가 많이 잘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좀 했죠. 예. 방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 영화가 아무튼 중간중간에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 영화는 찍히면서 감독이나 배우도 물론 있지만 스태프들도 있고 그냥 영화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갈 길을 갈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본을 고치고 또 아무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콘티로 대응을 또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이 끝나면 감독은 가서 대본을 다시 써야 되고 다음에 와서 다시 또 처음 본 대본 가지고 배우들과 맞춰봐야 되고 그 과정들이 되게 힘들기도 하고 되게 치열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일단 배우들이 불만이 많았죠. 저는 괜찮았어요. 와, 그래? 저는 뭐 얘가 주도 누가 제일 불만이 많았어요? 네? 누가 제일 불만이 많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아니 좀 배우들이 재미있게도 하면서도 조금 버거워했었던 게 그러니까 대사가 한두 마디만 고쳐져도 대사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만 줘도 그 씬 자체가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영화라서 앙상블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막 밤새 그 다음날 찍어야 되는 거를 대사를 고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고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된 대본이 없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 더 좋은 거 찾기 위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좀 이 영화를 두 번째 보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문제 없을 텐데 두 번째 봤을 때 뭔가 더 많이 보이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사 한마디 이 사람의 인물의 행동 하나가 이 사람의 백스토리 그러니까 서브텍스트 같은 게 좀 느껴지는 식으로 대사를 좀 많이 고쳐 나갔었고 그게 배우들이 사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제 팀알랩끼리 아이씨 누가 그러니까 봐봐 연습해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것도 들었어. 다 바뀐다 그랬잖아. 이제 말하시면 누구였어요? 그랬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그럼 둘밖에 없는데. 저기가 성찰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 다 재미있어 했어요. 경희도 사실 배우들도 많이 고치고 싶어 했고 재미있어 했고 오히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때요? 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본인도 그랬었잖아. 나중에 이제 적응돼서 여기도 이런 데구나 하고 서로 딱히 대사에 있는 뉘앙스가 너무 입에 안 붙으면 얘기를 해달라. 단어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서 넣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제 대사의 뉘앙스가 바뀌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순서를 바꿔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좀 어지러운 거죠. 거봐 예라니까요. 얘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배우들이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성철이 형이나 경이나 다 너무 프로고 잘하니까 이게 막 계속 바뀌어도 그냥 좀 맞춰보자 하면 이게 되는데, 만약에 진짜 경이나 성철이 형이 아니었으면 진짜 약간 뒤죽박죽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어제 밤까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 한 5시까지 제 대사였던 게 갑자기 경이가 하고 있고, 경이 대사였던 게 갑자기 성철이 형이 하고 있고, 그러면 리액션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뺏겨가지고 속상했던 대사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근데 그건 누구 하나 화나지 않게 잘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이 얘기하면서 차타카는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사가 많든 적든 간에 좀 티말랩이랑 있을 때는 좀 떨어져서 약간 관망자 같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대사의 양이나 뭐 어떤 뭐 대사의 순서 이런 게 저는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네. 자, 저희가 이제부터 좀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맨 가운데 맨 처음 손 드신 분. 네. 네네. 번쩍 들어주셔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고 지금 7번째 보고 있고요. 7번째나. 7번째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감독님이 여러 번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서사 텍스트가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문득 궁금해진 게 이제 펩텍 마지막 대사가 너 컴퓨터 좀 쓰자 하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펩텍이 가장 안에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임상진이 보게 되는 그 글의 작성자가 저는 펩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해석도 가능할지 감독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진이 엔딩에 쓴 글이 펩텍이 쓴 거일 수도 있다. 중간에 연재 소설, 웹소설 네네. 있잖아요. 임상진이 표절했다고. 네네네. 그걸 작성자가 펩텍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상진을 꼬셔내기 위한, 그러니까 그 밑바탕이 된 거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차타칸만 실존 인물이고 그 차타칸이 다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쓴 시나리오였고, 그러니까 펩텍과 찡버킹은 실존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차타칸이 다 만들어낸 것이신데, 차타칸이 이 이야기를 짜낼 때 이걸 굳이 이 캐릭터 하나하나로 이렇게 분리시켰다라고 하면 펩텍이 모든 걸 계획해낸 임상진을 이런 인물이 있어라고 고르고 이 사람의 커리어를 망가뜨리고서 이걸 쫓아오게 만든 인물은 펩텍이 맞죠. 말씀하셨던 그런 소설 글까지도 이제 차타칸과 둘이 너 이런 식으로 글을 네 사이트에 올려 이걸 어느 순간에 퍼뜨리자까지도 펩텍에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네 번. 네. 제 사이트에 계신 분.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영화 오늘이 13번째 보는 건데 13번째. 다음에는 더 20번 넘게 보신 분이 나오시겠네요. 왜 아직 100만이 못 넘었을까요? 아직입니다. 다음 주. 네.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보면서 살짝 궁금했던 점이 그 찡버킹이 이은채 사건 이후에 남기웅 팀장이랑 만날 때 그 전에는 이은채가 자살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기웅 팀장을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 거는 연출하신 건 혹시 찡버킹이
뭐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찡버킹이 이 티말랩 내부에 있을 때와 외부에 있을 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찡버킹이 만나는 외부의 사람들은 찡버킹 기준에서는 기성세대인 거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내가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예를 들어 이선우,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를 만났을 때는 얘네가 너무 어이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말 몇 마디 협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벽을 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애들이고, 찡버킹 자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내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성세대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어떤 분노에 대한 표출이나 내가 실제 하고 싶은 얘기를 코앞에서는 못하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인터넷으로 해소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제일 먼저 드신 분, 네 저기, 네 맞습니다. 중간에 몇 번째 줄이시? 저 조금만 저 위에, 네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저 역광이어가 잘 안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을 못할까봐 질문할 걸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그 김동희 배우님하고 홍경 배우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실루엣만 나오고 거의 얼굴을 아예 어둡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는 제가 뭐 찾아봤는데 뭐 화면비가 다르다 이렇게 들었는데, 약간 실루엣만 준 그런 연출 의도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볼 때 그냥 저는 영화를 이 영화는 이런 영화였구나 나중에 생각할 때 영화의 한 장면을 저는 떠올리면서 영화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배우님은 영화를 보시면서 가장 뭐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있으신지, 그리고 나중에 관객들이 이 영화를 댓글부대라는 영화를 생각했을 때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먼저 그 실루엣 장면은 왜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안 찍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왜 안 찍으셨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컨셉 자체가 반사라는 거에 대한 컨셉이었고, 그러니까 임성진은 본인의 감정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시겠지만, 임성진은 계속 본인의 실체 자체가 계속 반사돼서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고, 티말렛 같은 경우는 이 실체 없는 빛에 대한 반사,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얘네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관람차에 나오는 빛에 대한 반사로 얘네의 감정 표현이 계속 돼 왔었는데, 그게 임성진과 티말랩 간의 서로의 미러링, 그 말 그 자체의 반사의 효과도 있었고, 근데 그 순간 저는 두 세상이 합쳐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둘만 남겨진 티말랩에 대한 빛이 전부 다 없어지고, 외부에 있는 관람차도 죽은 듯이 나오고, 그리고 화면비가 계속 2.35대 1로 나오다가 임성진은 1.85대 1로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 보셨다고 하지 뭐 나중에 이제 이걸 멈춰서 볼 수 있을 때 보면 보이시겠지만, 창틀, 이 관람차가 나오는 창틀이 정확히 1.85대 1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1.85대 1인데 그게 2.35대 1. 이거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창틀의 사이즈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이 인지 못하는 사이에 화면비가 임성진 화면비로 확 변해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관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이런 비주얼적인 것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뭔가 합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화면들은 그렇게 구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대답이 됐을 것 같고, 뭐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캐릭터마다 좀 달리 있긴 한데, 다 말씀해 주세요. 더 궁금하고. 다요?
제일 그냥 제가 재미있게 생각한 건 임상진이 누워서 혼자 손짓 하는 그게 제일 현장에서 보면서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저거 미친놈이네 그냥 반 미쳤구나라고 확 느껴져서 그러니까 실제 정신은 미치지 않았는데 반 정신 나간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손석구 배우랑 계속 그걸 추구해 나갔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너무 많이 비호감적이지 않으면서도 점점 미쳐갔으면 좋겠다. 본인은 논리적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니까 논리가 깨지지 않았는데도 반 미쳐나가는 캐릭터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완성해 나갔는데 그 소파에서 이렇게 손짓으로 본인 혼자 막 복귀하는 순간 됐다 그랬어요. 저건 미친놈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막 웃으면서 되게 재미있어했던 장면. 네. 나머지 인물들도 말씀 좀 해주시면. 나머지 장면은 저는 동희가 얘기했던 그 눈만 나오는 장면과 저는 동희가 첫 등장 다방에서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들도 좋고 펩텍 같은 경우는 우는 장면에서 그 캐릭터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되게 상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장면조차도 이제 스태프들하고도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웃는 게 맞나 이 인물이 지금. 그렇죠.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저 상태에서 다 큰 성인이 친구랑 싸웠는데 지가 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운다고? 다 이해 안 간다. 너무 찌질하다 쟤. 너무 비호감이다 라고 했고 연기하는 홍경 본인도 우는 것까지가 맞나요? 라고 했고 너무 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자신이 없어져서 되게 소심하게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그냥 한번 그냥 조금 눈물이 나면 흘려만 봐봐 약간 이런 거였었어요. 야 너무 눈물이 안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테이크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첫 테이크부터 엄청 펑펑 울었어요. 홍경 자체가 얘기하면서 펑펑 울고 나서 아 뭔지 알겠다. 막상 눈물이 나긴 한다. 뭐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되는지 알았다 라고 하고 사실 저도 모니터보다 울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너무 무슨 감정인지 알겠어서. 근데 그거 보다가 울었다고 하면 되게 놀림받는 상황이라 말도 못하고 내가 너무 쫌스러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경이 혼자서 차타카 찾으러 가잖아요. 혼자 방에 막 울다가 모니터 보다가 혼자 가는데 그때 이제 촬영 감독이 엄청 뭐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거든요. 촬영 감독이 형 진짜 그만해. 형이나 이러지. 누가 남자애가 다 큰 애가 울다가 외롭다고 얘한테 가. 막 이랬었어요. 그래도 가지 않을까? 너무 집에 한 명이 없어졌으면 얘한테라도 기대고 싶지 않을까? 아 진짜 개쫌스럽네. 이제 이러면서 찍었다. 근데 막상 영화 나왔을 때 다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개인적 감정들이 나온 장면들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개개인의 핵심적인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출자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어요라고 할 때 한 장면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장면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재수없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는 이 캐릭터들마다 핵심적인 컷들이 있는 앵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사실 연출자로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그게 촬영 감독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워낙에 친한 친구랑 한 거라 방금 이 홍경 얘기한 펩텍 역할을 얘기한 것처럼 서로 되게 견제하면서 서로 의심하면서 하면서 나온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장면들이 저는 좀 많다. 네. 동희 배우님도. 저는 그 이은채 저 역시도 다방에서 제가 이은채 차타카시 이은채 자살했어요 하고 근데 그 임상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고할 생각 안 해봤어? 근데 뭘로 신고해요? 한 다음에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그냥 명예훼손은 다른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 차타카 대사가 알아요. 근데 그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까지가 제 어떤 차타카 더불어서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한 메시지가 딱 던져졌을 때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요새는 더 이슈에 민감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뭔가가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저게 진짜야 가짜야 구분짓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아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요새는 더, 왜냐하면 정보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 팩트 체크까지 갈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씬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아 근데 네네. 참고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차타카세의 대표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마지막에 임상진이 이제 기사 아침에 나갈 거야 하는 통화하는 장면에 차타카를 촬영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이 통화하는. 근데 이제 촬영하면서 이 장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안 찍었는데, 통보 받았어요 촬영장에서. 그 촬영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볼링장 촬영이 저희 마지막이었거든요. 볼링장 촬영인데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에? 저는 통화하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없앴어 이래. 그렇게 촬영하신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갑자기?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 이간질하고 항상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타카의 이미지가 사실 그 통화하는 순간에 관객들이 차타카를 상상하는, 다 차타카시 어디에서 어떻게 통화하는지는 관객 개개인이 아마 상상 속에 남아 있을 건데 궁금할 거고, 어디서 전화하고 있는지. 그게 차타카의 진짜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렇게 어딘가에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차타카의 대표 이미지 하면 오히려 그 빌딩의 몽타주들이 막 나오다가 계속 연속되다가 통하고 있는 임상진 모습에 차타카시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편하고 좋았잖아. 전 찍고 싶었어요. 어떻게 기억이 나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뒤에 남성분이 처음부터 손 들고 계셨어가지고 네. 마스크 쓰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20번 보고 싶었지만 5번밖에 못 본 집이 3번은 다 왔습니다. 네, 그 블라인드 씬이 좀 궁금했는데요. 그 편집국장에서 임상진 기자랑 편집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블라인드에 약간 가려진 모습으로 촬영을 하셨는데 처음 봤을 땐 약간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방으로 내려갈 때도 블라인드에 가려진 채로 그 기자가 내려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때는 약간 자유를 얻은 느낌을 얻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봤을 때는 우물 안에 오히려 편집국장 안에 국장실에 이제 우물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다가 약간 새로움을 깨닫는 느낌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편집국장실이 안전하고 철창으로 뭔가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막아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임상진 기자가 위험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막 취업도 못하고 기자 생활도 못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거는 찡퍼킹하고 차타카 머리 스타일이 심상치가 않은데 본인이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권유를 받은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아, 배우 본인이? 감독님이 결정하신 거냐고 여쭤보신 거죠? 네, 감독님이 권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배우분들이 선택을 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 분장팀과, 그러니까 의상팀까지 포함이죠 사실. 이 이미지들을 만들려고 스태프들과 배우 본인과 상의하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많은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이제 배우 본인한테도 어울려야 하고, 그게 저희가 막 뒤에 빨간 머리를 남기자 한다고 해서 안 어울리면 사실 무슨 의미 부여를 하건 소용없는 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면서도 개성 있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나온 캐릭터들인 거고, 이
뭐 개개인한테 컬러감이 주어지는 걸 원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은 있죠. 예. 근데 뭐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혹시 영화과 전공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혹시 영화 같은 거 전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꽤그 열대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동희하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 돌이켜 보니 저도 감독 지망생일 때, 동희도 배우 지망생일 때 우리가 GV들을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런 GV 할 때 생각해 보면 감독 지망생들이 많이 오겠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얘기들을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연출 전공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의미 부여 같은 것들이 사실 듣고 보면 저희도 그게 맞아 떨어지죠. 그렇게 굳이 갖다 붙여지면 붙어지고 근데 그렇게 갖다 붙여지는 이유는 촬영 감독이나 연출자나 저희가 이 영화의 동기화가 되고 찍을 때 사실 무의식적 감으로 그게 찍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제대로 계산이 되면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의미 부여가 되죠. 그래서 사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그 블라인드 컷에 CG가 들어가 있어요. 그 CG가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이 편집국장이 이거 뭐 단독이네 그러면 임상진이 아니요 특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특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눈에 빛이 반짝 켜져요. 그걸 굳이 되게 그것도 소심하게 CG팀이 저 미친놈 아니야 할 것 같은데 직접 말 못하고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조감독 보고 대신 얘기 좀 해줘 이러면서 그 말 한 다음에 눈에 반짝 하나만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는 관객들한테 무의식 중에 느껴질 것 같아서 감독님 그러니까 디테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화적으로 뭔가 번쩍하는 느낌? 미세하지만 이렇게 창밖에서 들어온 빛이 반짝할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넣어달라고 했던 이유도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했던 게 아니라 그 촬영장에서 몇 번 테이크를 가는데 실제로 그런 순간이 잠깐 있었어요. 예, 창밖에 해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 미세하게 각도 조절하다가 반사가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저 본인이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 장면에 얘가 아이디어가 띵 하는 것처럼 확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무의식 중에 느껴야 한다. 촬영 감독이 굳이 그런 앵글과 이런 앵글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암정 같은 속에서 인물들을 이렇게 답답하게 이 대사를 하자라고 하는 건 굳이 말로 워딩으로 뱉으면 그런 감정일 거고 감옥 같다라는 느낌. 하지만 저희가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찍으면서 풀어 나가는 이 앵글을 풀어 나가는 거죠. 임상진의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막 감옥이라는 설정을 하진 않았지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찍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라고 하기도 어렵긴 하다 사실은. 그 영화를 말씀을 보시는 드리고 분들이 몫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영화 하나 학도 입장에서도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항상 오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 그 어중간한 선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저는 그 감독들이랑 배우들이 그냥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 꿈보다 해몽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준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죄송합니다. 말 잘한다. 잘 정리해서 배우님께서 와, 또 현장에서 그렇게 말 잘하지. 갑자기 이제 와서 잘했어요 감독님한테. 저 끝에 분이 질문이라고 쓰셔가지고 아까부터 들고 계셔가지고 네 질문 수고해서 네 일단 저는 영화과 희망하는 고등학생이고요.
댓글 부대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까 그 현장에서 시나리오가 바뀌거나 그랬다고 하셨는데 혹시 결국 영화에는 담지 못해서 아쉬웠던 장면이 있으신지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거의 다 저는 배우들의 연기는 많이 부족함 없이 잘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 오프닝 시퀀스가 그 촛불 집회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많이 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이 단계와 우연을 거쳐서 어떻게 여론이 이렇게까지 가는지 몇 단계가 더 있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 보이고 호흡이 늘어질까봐 뺐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단편 영화 수준으로 많이 꽉 차여진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빠진 게 사실 되게 아쉽진 않은데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편집 기사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이 좋아요. 좋은데 초반에 많이 아까워서 많이 못 빼고 많이 살릴 방법이 없을까 했던 시퀀스죠. 예. 배우님은 아까운 내가 찍었는데 감독이 왜 뺐을까 이걸 나 미워하나 뭐 이런 신이 있었다면 아니요, 근데 저는 감독님이랑 찍으면서 제일 처음에 놀랐던 건 감독님은 그 샷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OS, 그러니까 어깨 걸고 찍고 뭐 바스트 사이즈 찍고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는데 풀샷을 찍었으면 바스트를 찍고 OS를 찍고 등등등 샷이 엄청 많은 게 원래 기본인데 물론 영화에서는 좀 적게 가는 편이지만 감독님은 진짜 풀샷도 거의 안 찍고 투샷 바스트만 찍고 오케이예요. 대신 테이크를 많이 가고 그러니까 샷 구성이 되게 독특해서 전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연기를 진짜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편집당할 일은 거의 없겠구나. 그리고 차타카시 편집당할 게 거의 없긴 해요. 왜냐면 좀 중요한 화자라서 그걸 좀 전달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쵸? 진짜 다 그럼 거의 없었죠. 편집. 거의 소스가 거의 그쵸. 보통 저 영화에 스타일 비해서 다 쓰시고 그쵸. 그래서 투자 사에는 되게 죄송한데 중간에 투자사에서 되게 불안해했던 걸로 들었었어요. 자꾸 소스 저것만 찍고 진짜 집에 갔냐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맞냐? 샷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괜찮다라고 했었죠. 예. 근데 감독님이 테이크도 아무튼 많이 가시는 걸로 유명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이즈를 아무튼 얼터 개념으로 많이 찍지 않고 그 뭔가 본인의 콘티를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도 사실 되게 무언가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서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또 감독님만이 또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3개만 더 받을게요. 마지막 3개만 더. 저 손 흔드시는 회색 티 입은 여자분. 네네네. 저도 20번 못 보고 4번 봤는데 4번도 감사하죠. 얼마나. 네네. 이제 이게 마지막에 찐버킷이랑 펩텍이 그 두 인물도 결국 차타카의 그 상상 속 인물임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계속 보니까 티말렙의 집이 더더욱 이제 상상 속 공간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집 조명이 아니고 모든 빛이 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빛이고 또 밖에는 뭐 대관람차가 있고 놀이공원 속에 있는 집인 것 같고 그리고 구조도 엄청 특이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더욱더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의도하게끔 하신 건지 궁금하고 또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이벤트 중에 저희 시나리오 북이 경품에 있었는데 이게 정식 출간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있었어요? 이벤트에? 네? 현장에서 쓰던. 지금 시나리오 북에 대한 계획은 그러니까 시나리오 북이 저희 영화에 나온 그걸로 쓴 시나리오 북 얘기하시는 거죠? 스태프들 제본 나갔죠. 저희가 현장에서 쓰던 시나리오 더 귀한 북을- 거죠, 그게. 네. 그렇죠. 네네. 왜냐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이거 감독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나도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한데. 네네 그거는 그거였다고 하고 앞에 질문이 뭐였었죠? 띵버킹이랑 펩텍의 이제 우리 티말랩 공간이 이제 결국에는 아. 가상처럼 보이는데 그걸 이제 의도를 하신 건데. 네네 그렇죠. 진행 그거 잘하시네 배우님. 그거는 저희도 사실 되게 티말랩 집 자체를 어떻게 할지가 제일 고달팠었는데 계획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저희 기준은 어떻게 제일 우선은 진짜 같냐 였었고 진짜 같으면서도 가상 같을지 중에 그러니까 가상처럼 만드는 건 쉬운데 사실 영화에 만드는 입장에서 가짜에서 애초에 시작하는 거라서 가짜처럼 만드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짜 같으면서도 저게 가짜인가 하는 의심을 그쵸, 하게 그쵸. 만드느냐가 제일 주요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같은 것도 정하고 하다가 끝내 이제 이거는 이제 촬영 감독하고 저하고 이제 어렸을 때 친구여서 가능했던 건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촬영 감독하고 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그대로 구현한 세트거든요. 이제 서로 되게 골치 아파하다가 촬영 감독이 어느 날 그 집이 화곡동에 있는 집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봤는데 화곡동에서 살던 우리가 살던 그 집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집에 살아서 그랬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이상한 집이야. 이런 집이 있어 할 만한 집이야 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하고 저희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촬영 감독이랑 저랑 기억을 짜내서 평면도를 그려서 미술 감독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미술 감독님이 집 너무 이상하다고 해서 그럼 이대로 가시죠 라고 해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타카 방이 제 방이었었고 거기서 실제로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쓴 방이에요. 그 방이 그 방이고 이제 찌퍼킹 방이 촬영 감독 방인데 거기서 색보정한 영화들이 있죠. 실제 그 병곤이 뭐 아는 사람 얘긴데 문병호 감독님이라고 네네. 예, 그 단편에서 황금종려상 탔던 세이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그 영화 재밌습니다. 네. 다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거기서 색보정하고 그랬던 사실 상징적인 집이긴 한데 저희한테는 실제 약간 감독들이 뭔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낼 것 같은 방이기도 하죠. 그쵸. 느낌이 되게.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차타카 방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어요. 제가 살 때 더 사람 미칠 것 같은 집이었고. 잘생긴 남자들이 사는 집이 아니었을 테니까. 아 그렇죠. 그러네. 진짜 칙칙했었거든요. 맞아. 예, 하여튼 그걸 구현해낸 이유가 저희가 생활감을 그대로 입힐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티말레 배우들이 편하게 여길 다니게 하면서도 저랑 촬영 감독 자체가 익숙한 공간이니까 즉흥적으로 그래도 앵글을 쉽게 빨리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도 전제 조건은 이런 집이 어디 있겠어가 깔려 있었던 거죠. 사실 이상한 집이긴 하니까. 네. 저희가 죄송한데 다음 상영 시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질문을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분한테 저희 이제 댓글 부대 오늘 또 GV 마지막으로 끝 인사하고 앞으로의 또 계획이나 마음가짐 같은 것들 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감독님부터 네. 예 아니 생각보다 답변을 자꾸 길게 해서 질문이 줄어들는. 저도 다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상영 시간이 아, 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하고 뭐 영화를 여기 다 잘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참 저 개인이나 저희끼리 배우들과 스태프들끼리도 계속 그렇게 소통하는데 저희끼리는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영화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이 영화로 뭔가 관객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성공적이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뭐 관객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빨리 다음 영화도 만들어서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직 가득 댓글 부대 GV와 행사가 끝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 들으셨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동희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진짜 좋고 그 GV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까 감독님이 이제 뭐 학도일 때를 생각해 떠올려 보면 저도 여기 정말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GV를 하면서 느끼는 것과 보면서 느끼는 건 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GV를 내가 볼 때는 나 오늘 질문했어야 되는데 나 질문 못했는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제일 크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그냥 오늘 집에 안 가시면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고 정말 사실 영화 찍고 나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저희 영화가 그렇게 관객 수가 엄청 많이 들진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속상할 때도 있죠. 근데 속상할 때도 사람이니까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에 좀 매몰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 관객 수를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정말 실제 관객분들 만나 뵙고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면 나 정말 영화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그냥 앞으로 제가 연기 계속하면서 한 명이라도 제 영화나 드라마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계속해서 만들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댓글 부대를 하면서 더더욱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독님 다음 영화 너무 보고 싶긴 한데 아직 이 댓글 부대 떠나보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당연히 아직 스코어도 계속 진행 중이고 뭐 배우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어떤 영화들은 그게 뭐 500만, 1000만 같은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한 영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영화가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이 행사 외에도 뭐 이외에 뭐 영화제가 됐건 어떤 부대 행사 같은 데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댓글 부대에 대한 영화 극장에서도. 네, 계속 제가 죄송해요.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원했던 건 관객 수도 관객 수인데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좀 의미 있게 진짜 나와서 감독 입장에서는 관객 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막 계산해서 만들 수는 없고 그래도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고 상업 영화니까 적어도 의미 있게 나와서 오랫동안 소비가 돼서 누구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보람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였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부대 아무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달까지도 계속 많이 봐주시고 10번, 20번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